그러니까 정석대로 가르칠 때 깊이감 있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이 정석대로 가르치면 남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나만의 스토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저도 선생님들한테 시간의 바퀴를 참 신기한 임상을 많이 가르쳐드리고 그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되시지만 그게 원래 기본 원칙을 꼭 설명드리고 원리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요. 파생 원리를 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 팔펜이 섹스랑 관련이 된다는 건 파생 원리지 그게 근본 원리가 아니에요, 선생님. 왜 팔펜이 왜 섹스랑 연관이 되냐면 반복되는 행위예요. 19금에서 반복되는 삽입 행위를 한다는 거죠. 망치질을 하니까. 무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원리에 벗어나면 안 돼요, 선생님. 이 지금 카드라는 건. 그런데 이제 전체 스토리에서 격가지를 이거에 집착해서 이제 이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100% 오케이죠. 근데 이건 다 틀린 거고 이게 맞아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선생님 원래 어떤 종교든 뭐 신천지라든지 선생님 밀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선생님. 좀 심하게 말하고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정말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강사로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밀교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조계종과 장로회가 선생님 이뤄놓은 업적이라는 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좀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로 정도가 있는데 굳이 선생님 남들하고 워낙 이 경쟁이 심화돼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그게 맞다고 철석같이 믿고 가겠지만 이 경쟁이 심하다 보면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럼 이 다르다는 건 기존 걸 좀 싸잡았고 이게 아니고 새로운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오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반응도 그러고 오 역시 너는 남달라. 제이슨 강의도 가끔 그런 신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 강의 특징은 선생님 절대로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타로라는 건 선생님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도를 따라가야 돼요. 정도. 그렇게 가고 저는 벤치마킹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제이쌤이든 다른 강사든 다른 상담사든 벤치마킹을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굳이 선생님이 따라가지 말고 나만의 길을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남의 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너무 힘들고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선생님.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남 눈치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하는 이런 얘기들이 제가 뭐다 답을 정해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내가 깊이 있게 방금 그냥 흘러가듯 들으신 얘기들을 깊이 있게 사유를 하시다 보면 아차 싶은 것들이 좀 아하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쯤 된 것 같아요. 6번 연인과 7번 전차를 보니까 이제 6번 연인은요 서로 간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7번은 앞만 보고 가요. 주변을 못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어요. 앞만 봐요. 내가 목적만 바라봐요. 오늘 방금 전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목적만 보고 달려가는 거고 여기는 서로 간에 바라보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여유가 있어요. 행복과 평화가 있죠. 가벼운 사랑 아니라고요, 선생님 제발. 7번은 일장일단이 있어요. 분명한 태양이라는 중심이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죠. 앞만 보고. 이건 선생님 정확한 타겟팅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돼요. 타겟팅. 그걸 보고 내가 전력 질주를 하겠다, 열심히 나아가겠다 하는 건 엄청난 의미의 긍정이죠. 그러니까 홈카페랑 내가 전속 계약을 맺었어. 이제는 나 톱10에 들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어. 나는 목표만 보고 달려가 라면 7번이고 그 뒤에 그런데 이 전력 질주라는 건 주의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이 있는 자리라면 7번은 정말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위를 살필 여유가 없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6번 선생님하고 제 관계가 6번 연인의 관계라면 서로 간에요, 선생님. 서로 배려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공감을 할 수 있고 서로가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가 된다.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지 이해가 돼 하는 건데, 만약에 7번 관계라면 목적성에 의해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목적에 의해 결속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제라는 계약을 맺고
목적성에 의해 달려가고 있는 것, 꼭 이게 감정이 배제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6번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6번 자리보다는 이 계약을 맺고 전력 질주를 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긍정이긴 하지만 굳이 감정선이나 관계에서 본다면 상황이라면 대단히 긍정이에요. 이 7번 전차라는 건. 그런데 이게 관계라면 이게 속마음에서도 긍정이에요. 나만 바라봐, 너만 보여일 수가 있는데 상호적인 관계 자리에 이렇게 뜨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가 없고 배려가 조금 떨어지고 너무 목적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닌지, 공감이 부재한 건 아닌지,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말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뭐 또 제이쌤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 상대방이나 주위에 대해서 살펴볼 여유가 없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클래스에서 연인 카드하고 전차 카드를 보는 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지혜거든요. 이 카드는 이 카드는 내가 너보다 잘나 쓰일 수 있어요. 상하관계가 있고 내 말을 들어, 상명하복이거든요. 내가 명하는 대로 너는 밑에서는 복종해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상하관계를 과시하고 조금 그럴 때 나타날 수 있어요. 황제랑 같이 나온다면. 그런데 6번 카드라면 너가 부족한 게 아니야. 절대로 그게 아니야. 우리는 다를 뿐이야. 우리는 정말 다를 뿐이지 뭐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야. 나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선생님은 이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서로가 지금 다른 입장에 있을 뿐이지, 그리고 더 오래하고 덜 오래하고 한 그 차이와 그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뭐 높낮이가 아니야. 평등한 관계야. 이렇게 선생님 서로가 그 눈높이를 맞추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으면 6번 연인이지만 7번은 내가 강사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거죠. 4번 5번 할 때도 비교를 했는데 6번 7번을 비교하자면 그래요 선생님.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서 6번하고 7번을 사유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이 나르시스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을 나르시스트로 가끔 우리가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나르시스트가 상담을 오면은, 그래서 그 나르시스트 말에 집중을 하면은 거꾸로 기존에 왔던 내담자가,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거꾸로 그 피해 망상증이 있어. 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네. 또 이 얘기가 나갈 수가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사람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건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죠. 영향을 주는데 이제 타로 상담사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해를 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좀 남자 성향이 강하거든요. 여자들은 공감을 해주고 이 미친 X 뭐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거나 같이 화내준다던가, 그게 되게 상담사의 자질에서 되게 중요해요. 공감을 하고 장단을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왜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저는 제가 하는 상담 스타일이 그래요. 선생님, 공감을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씨 걔 왜 그러냐 이렇게 해주지만, 거기서 끝나는 상담보다는 사실은 상담을 왔을 때 내 남자 속내는 같이 욕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심리도 있어요. 도대체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걔 때문에 힘든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게 오해라던가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마음인데 나하고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그게 뭐 자격지심이 건드려졌다든가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타로 리딩의 깊이라는 게 단순히 타로를 잘 읽는 그 스킬이 아니에요. 선생님,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어디서 오냐면 타로 리딩을 잘하고 타로를 더 많이 지식을 알고 깊이 있게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로 리딩에서 가끔 제가 왜 화가 난 포인트가, 타로로 나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없어, 다 덤벼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도 정말 타로 리더들 많이 봤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했어요. 정말로 국내만 봐도 그분을 그냥 이 타로 깊이로 후두려 팰 수 있는 분이 제가 여럿 알아요. 정말 저도 선생님 존경하는 분이 여럿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도 저도 너무 젊어서 생기는 패기 같아요. 패기 같은데,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40대 이상 선생님들께서는 저를 보실 때 아이고 제이쌤이 아직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구나, 패기가 넘치는구나, 그때 우리 지금
선생님이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내 나이가 되면 또 다른 상담을 하고 있을 거야. 그게 정말로 참 지혜롭고 연륜 있는 말씀이세요. 진짜로 선생님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오래 했어도 40대이신 선생님하고 같을 순 없는 거예요. 그 지혜나 깊이나 연륜에서. 제가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로를 오래 했고 워낙 책을 많이 봤고 그 사람 심리를 잘 이해하고 타로 카드를 잘 읽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죠. 이해를 사유를 많이 해야지만 가능해요. 타로에 대한 사유를 떠나서 그 어떤 선생이 A라는 상대방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평상시에 그렇게 습관에 들이면 타로 리딩의 깊이는 딱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속마음을 평상시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평상시에 카드 없이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케이스라면 어떻게 타로를 보고도 그 이상을 알겠어요. 딱 평상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만큼만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 한현님의 타로 클래스를 제가 그 추천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꼭 한번 보셔요. 그 칼럼을 보시거나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데 제가 그분 뭐 유튜브나 칼럼을 다 읽진 않았어요, 선생님. 근데 몇 편만 봐도 제가 너무 공감하고 와 이렇게 이 정도 글 쓰시려면 말씀하시려면 도대체 뭐 얼마나 깊이가 있어야 되나? 그런 통찰력이 진짜 너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평상시에 사고하는 그 깊이감 이상으로 리딩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 볼게요. 이 타로가 리딩이 타로를 잘 알고 리딩의 깊이감을 가져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사람에 대한 깊이가 없는데 어떻게 타로를 보고 그게 깊이 있게 리딩이 되겠어요. 선생님 이 타로 카드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하시면 그건 철저히 내 그릇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쓰레기야, 저 사람은 뭐야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리딩도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선생님? 이 사람의 심리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30년, 40년, 50년 살아오면서 그 상대방을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 배려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왜 내가 우리 사회가 인스턴트에 완전히 패스트푸드라는 거예요. 맥도날드식 사상을 가져가요, 우리가 자꾸. 그 옛날에 선생이 사골이 없어져요. 진국이라는 사람 중에 진국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골 곰탕을 끓여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돼요. 하는 것만 보고 아 너는 탈락 이렇게 하고 너는 얘하고는 더 이상 끝 이렇게 가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렇게 살아? 하겠지만 선생님 절대 선생님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1을 주잖아요. 1만 받아요. 10을 주잖아요. 10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다 퍼줬다는 그런 인생의 원리는 없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무엇으로? 깊이감으로든 뭐든 되돌아와요. 근데 그 깊이감은 사람에 대한 깊이를 가져가고 그 조금 대화해보면 바로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게 뭐 어휘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고의 깊이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고의 깊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람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타로 카드를 보고 그 심리를 읽어낼지언정 내가 평상시 내가 사고하는 깊이감 이상으로 타로 리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보고 그걸 어떻게 읽어내는 거야 싶다면 그거는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I 선생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R 선생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분이 하는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애가 아니고 그 짧은 찰나의 1초, 2초 사이에 아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 내면에 해저에 깔려있는 그 모든 걸 읽어낼 수 있는 게 타로 리딩의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게 평상시에 내가 아 난 이 사람 싫으니까 쟤는 저런 사람이 이렇게 단정 짓는 습관이 있다거나 절대로 그 이상으로 깊이 있게 많은 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상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대단히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야, 얼핏 보고 아 얘는 이러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내가 상담 때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리딩이 막히는 거예요. 딱 벽을 이제 그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리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은 황제야. 그러니까 황제니까 내가 는 황제의 그 부정적인 면모, 긍정적인 면모 썰털면서 막 그 황제에 꽂혀서 가지 마시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까지 무엇이 있겠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하에 뭐가 깔려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황제야. 이러지 말고 그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 뭐가 황제로 만드나 이걸 자꾸 갖고 가는 그런 우리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왜 굳이 걔를 이해해야 돼? 내가 왜 굳이 걔 생각을 하면서 걔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우리가 거기에 갇혀요. 리딩 깊이도 거기에 갇혀요, 선생님.
누군가의 리딩이 대단히 깊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듯이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는 그림으로 된 그냥 책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되게 쉬워 보이겠지만 이게 책 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잖아 선생님이 이게. 그래서 이 카드라는 책을 잘 읽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깊이감을 가져나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단정 짓지 않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시켜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대단히 귀찮고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내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고를 깊이 있게 하려고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런 그 상담에 있어서 단순히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하는 카드야. 이런 뭐 연인 카드는 첫눈에 반한 카드지.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매혹적인 그 스토리에만 그 멘트에만 노하우를 얻어가시려고 하면 이거는 선생님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타로 카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해저에 있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맨날 그 말만 하게 돼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사고의 깊이를 확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죠. 절대로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아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대단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뭐 덕담하고 무슨 뭐 왜 긍정의 힘 무슨 뭐 행복전도사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은 되게 내면의 지혜나 빛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각자가 다 대단한 분이세요. 각자의 그 매력이나 고유한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의 되게 존경할 만한 부분들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매일매일 되어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나보다 나은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겉면에 속지 마세요. 뭐 제이쌤의 뭔가 말 잘하는 화려한 그 겉면에 속지 말자. 차라리 선생님이 믿어야 될 건 제이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싸하게 제이쌤의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그러죠.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에게 자꾸 눈길을 주면서 너무 비교하고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큼 나를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없다.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발 절대로 나와 남을 비교하지 말고 선생님 항상 눈높이를 맞추고요. 내 손님은 반드시 나에게 와요. 내 손님이 왜 남에게 가나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인연이 다 된 것 뿐이에요. 그럼 또 나에게 맞는 새로운 인연의 손님이 오시겠죠. 이런 거에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오시는 그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가치나 그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남과 비교할 때 뚝 떨어지고 내 에너지는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높아져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내 밑에 누가 있는지는 단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선생님들은 제이쌤이 뭐 위에 있건 바닥에 있건 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건 제가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제가 해야 될 일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볼까봐 겁났으면 이러고 안 있죠 선생님. 악착같이 20시간 대기하면서 이렇게 쭉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가 지금 인연된 분들 우리 제자쌤들 최선을 다할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로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남이 하는 말을 따라하려고 한다거나 남이 선생님 그 보여주는 그럴싸한 것에 현혹되지 말자.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고유한 개성과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그건 뭐 저도 그러고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나만의 선생님 메리트나 매력이 대단하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 그 부분만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다 잊자. 보지 말자 아예.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나는 행복하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너무 대단한 분이신데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 때는 선생님 꼭 고민하셨다가 너무 힘들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